예, 제가 이 상임위로 온 지가 불과 이틀밖에 결정된 지가 안 돼서 많은 자료를 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2019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3년에 7천억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부산, 뭐 북한 같이 좀 더 큰 항만 그 재생에도 또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예, 당연히 네. 있죠. 얼마 예. 정도가 됩니까? 연간? 기반 시설은 저희가 만들어주고요. 그 네. 상부 시설은 민자를 갖다 근데 유치하는 그 형태입니다. 우리 그 해수부의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부분까지 관여를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주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함부르크 하펜시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혹시 이 말매 떠나 오셔가지고 다시 요거 하펜시티 완성된 거 보셨습니까? 아직 완성 아니지만 예, 안 되는데 제가 여기 가보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아니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요. 그쪽에 있을 때 말고 이게 완전 이거 아니요, 지금 예, LP 라문이 완성된다면 못 보셨죠? 예. 자, 잠깐만 오늘 의원님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30년 플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계획은 역사의 보존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에 이쪽부터 시작해서 함부르크가 얼마나 오래된 이 항구였던가를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요. 여기 오른쪽에 초록색 가운데 있는 이 중간에 왼쪽에 가운데 있는 청색으로 된 부분이 이 중세의 항구에서 창고로 사용되던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항구 재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함부르크 시의 돈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시민의 도네이션만 갖고 이 돈이 전체가 자그마치 14조입니다. 예산이.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옆에 앞에 이렇게 까만 건물 있죠. 저 건물을 한번 보신다면 이것이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저 건물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항만 재생에서 항상 아이콘으로 먼저 랜드마크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엘페라몬이라고 해서 가운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갈색 부분이 뭐냐면은 그 옛날 시대의 카카오 창고였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 거. 이 전 거, 옛날. 1920년대. 90년대 초 그 전에도 있는데, 이때 요 가운데 삼각형 보이시죠? 이것이 카카오 빌딩이고, 그리고 2011년에 지금 이게 공사 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성된 것이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함부르크 시의 것입니다. 땅이 항만은 다 시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 공모를 통해서 이 당대 최고의 지금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헤르조그 앤 드미롱이라고 아주 당대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요거 안에만 조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자리에 조망이 되는 곳은 전부 아파트고요. 함부르크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리고 이 가운데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은 창문이 필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천재라는 것이 그 공연장이 들어있고 이 일부가 호텔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원래 카카오 창고로 쓰던 6층 높이의 건물은 전부 주차장입니다. 거기도 창문이 필요 없죠. 그대로 옛날 건물 위에다 올린 겁니다. 제가 독일 가서 너무 놀랐던 것은 원래 있던 옛 건물에 올려다가 새로운 것을 지어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한테 큰 뭔가 찬스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함부르크 이 하펜시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해수부에서 이 큰 이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여기 이 하펜시티를 한번 예를 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부산하고 이 세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 북항하고 스웨덴 말메하고 독일 하펜시티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 하펜시티는 14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은 8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매는 43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430억 갖고 그렇게 대단한 홍보의 효과를 갖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관광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수부에서 항만 재생을 할 때 이 케이스를 나눠서 크기를 구분을 하신다면 이 말매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펜시티나 이런 사례를 갖고 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 국비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런 항만 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따 추가로 제가 시간이 된다면 더 작은 사례들의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국감이 끝나면 바로 그 공청회를 한번 이제 제가 스터디했던 것들을 갖고 이제 해수부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셔서 장관님 시간 미리 잡을 테니까 강의 한번 30분짜리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매 얘기랑 이 그 장관님께서 그동안 이 항만에 관련돼서 그 축적한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싶다. 지금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나중에 제가 날 잡아서 일찍 잡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건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수부의 예산으로 국비로 항만 재생만 제대로 하면 우리 바닷가 도시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 재생보다 농촌 재생보다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제가 뭐 이쪽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도 요새 표현으로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항만 재생은 기존의 시설을 하나만 손을 대지 않고 활용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부산항 재개발에 대한 브리핑을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시설인 건 뭐냐? 있습니다. 저희도 그 오부두에 양국 샤일로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일반적인 추세는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항만 재생 사업을 잘하면 새로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항 사업이 잘 되면 많은 도시들한테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국의 사례를 갖다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의 사례는요. 그것은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이것은 부산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간밖에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부산 갈 때마다 옆에서 늘 봤을 때 가장 시선을 끌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한 그 건축물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역사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서 한다면 반드시 그 지역에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현대화된 어떤 시설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집일 수도 있고 청년을 위한 무슨 뭐 아트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있던 곳이었는데 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예, 잘하겠습니다.